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은 전코노미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 해당 채널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영상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한 번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그로 인해서 기술주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상승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모두 다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하면서 증시 시작을 했으나 미국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1250원 이상까지 올랐죠.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한 번에 쭉 하고 상승해서 시작해서 좀 횡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수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 기업 실적 기대와 겹쳐서 지수에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이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 지수랑 12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하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가 높을수록 좀 이렇게 추후에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빅스텝 이슈가 반영된 월요일 장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빅스텝 이슈보다는 중국 봉쇄가 얼마나 더 강화가 되는지랑 이제 러시아 디폴트나 이제 전쟁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잘 해소가 앞으로 될 건지에 따라서 지수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은 코스피에서 639억을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414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역시 코스피에서 2491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324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 홀로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2767억을 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893억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사실 오늘의 상승장은 이 기관이 단독으로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4월 26일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죠? 한탑, 베셀, JTC, 파이버프로, 샘표, 기산텔레콤, 팜스토리, 그리고 고려산업, 페이퍼코리아, 골드NS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부 이 섹터에 포함된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곡물이나 팜유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수 위에 UAM 관련주, 그리고 펄프 가격 관련주로서 큰 상승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 3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JTC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및 국내 항공사의 일본 노선 증편으로 인해서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JTC는 방일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 상품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버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UAM 관련해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분야 육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이제 무인화 이동체의 필수 전자기기인 광섬유 자이로스코피 및 관성 센서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기산텔레콤 역시 이 파이버프로와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장비, 위선통신기기 제조업, 그리고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UAM 관련해서 역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4월 26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휴림 로봇, 그리고 로봇 관련주, 그리고 UAM 관련주로서 휴림 로봇 상승 나왔고, 한국 종합기술도 역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이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무림페이퍼라든지 아까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페이퍼코리아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신송홀딩스라든지
생표식품이라든지 JC케미칼, 뭐 곡물이라든지 팜유 관련주로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섹터가 상승 섹터가 좀 뚜렷한 편이었어요. 자, 상승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림페이퍼 보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펄프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 실적이 좀 이렇게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 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인쇄용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자, 한국종합기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용역 수주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인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와 협상 전략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점 부각받아서 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일단 그린버그는 셀리버리의 자사 TSDT 플랫폼 기술 라이선싱 아웃을 위한 협상 전권을 갖게 되었고요. TSDT 플랫폼이란 게 뭐냐면 일단 분자량이 큰 양리물질들의 세포 내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약 개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4월 26일 하한가 간 종목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습니다. 자, 4월 26일 하락 종목을 좀 보시면요. 일단 전일까지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차익 매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장세가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좀 오후부터는 다시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전일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등의 좀 장기적인 힘이 좀 부족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전날까지 상승 나왔던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다음날 상위 하락 종목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차익 매물 나오는 거에 의해서 하락 나왔던 종목들이 있고요. 또 공시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하락 나온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돋보이는 게 이 김동영 관련주 PM풍년이죠. 이 PM풍년이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하락 종목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웰바이오텍. 자, 일단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전환사채, 그러니까 CB 발행의 대상자가 자금 납입을 또다시 미루면서 자금 조달 리스크가 부각이 됐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CB 조달 금액은 운영 자금 50억 원으로 해당 공시에 대해서 벌써 7번째 정정 공시를 내면서 리스크가 더욱 부각된 것으로 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기재 정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기재 정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2 조달 금액은 운영자금 50억 원으로 해당 공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 정정 공시를 내면서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된 것으로 보이고요. 벌써 이 운영자금으로 50억 원을 이렇게 땡긴다는 게 벌써부터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벌써 7번이나 해당 공시가 기재 정정이 되었던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PCL 보겠습니다. 일단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진단키트주 약세가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장세예요. 그 중에서도 다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재무 상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동사는 코로나19나 뭐 인플루엔자 등의 진단키트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이렇게 연간 실적을 보면 굉장히 이번 실적이 좀 좋았어야 될 2021년 결산에도 지금 뭐 심지어 당기순이익, 영업이익까지 적자 전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금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채 비율까지 2020년에서 2021년 결산으로 넘어가면서 18%에서 376%로 폭증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것마다 물린다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약간 이러한 장세는 이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좀 신중해야 하는 장세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4월 26일 오늘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오늘의 특징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